윤 대통령 기강 잡기 점령당한 통일부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통일 정책 라인을 윤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힘을 줘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일부가 주로 지난 정권 얘기겠죠.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다라며 달라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좀 수행해야 한다라며 통일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북한만 지원하는 부서로 그치지 말고 예를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일부도 목소리 높일 땐 높여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선을 한 신임 각 정부 부처의 차관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개각 발표 전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한 윤 대통령.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나에게 충성하지 마라라는 목소리까지 했습니다. 좀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주문한 겁니다.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야, 좀만 기다리면 바뀌어 이러면서 이른바 철밥통 정신으로 버티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 내용도 했습니다. 나에게 충성하지 마라. 이 얘기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발언을 신임 차관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법전. 네네. 그 통일부 장처관 다 바뀌잖아요. 네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인사도 새로 났고. 네네. 그런데 특히 통일부에 대해서 그동안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은 대북지원부라기보다 북한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정확히는 대북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지원부 아니었느냐. 저는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4조에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평화통일에 관해서 전문에도 나와 있고 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평화통일 정책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남북한이 합쳐지는 그런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자유민주적 그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권이냐, 김정은 정권과의 사이에서 그런 통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참고 참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로 아주 그냥 학살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나라가 몇백억 들여가지고 그 건물 지어줬더니 그거를 보란 듯이 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간들 북한이 그 대화에 응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에는 막 그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까불고 막 이렇게 방종하고 그럴 때는요. 차라리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통일부 장관의 인사, 그다음에 통일부 장차관과 그 여러 가지 인사가 윤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그 채찍이 당근보다 더 좋은 그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까지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역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북한을 적으로 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다라고 북한을 규정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게 서로 대립되는 주석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엄연히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적으로 보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봐왔던 것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을 앉힌 분이 말하자면 주석으로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대결적 또는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사가 과연 적정한 인사인가라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헌법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가지고 정책을 발표하면 금방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69시간 근로시간 단축제의 문제라든지 또 45세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문제, 또 가장 최근에는 작년 9월 달에 교육부가 인사교류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에 개방을 해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인사정책가 많이 누적돼 있는 부분을 말하자면 인사교류를 해봤는데 이것도 뒤집어 엎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정책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디에 말하자면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직사회의 어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직사회에 큰 그림을 제시를 하고 설득과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마치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처럼 또 몰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부처가 제대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